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적 인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은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한국 이미지의 상승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호감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경의 대상까지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히려 최근에는 조롱당하는 위치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화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형편없는 실력을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일본 음악 산업의 발전을 완전히 끝내버릴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뮤지션의 표절 논란으로 한국 대중음악계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표절은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팝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 한국 음악계에는 표절이 만연했고 음악계 발전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당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의 음악을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는 흔히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를 들곤 합니다.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는 개인의 연주에도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의 엄격한 저작권 관리로 인해서 일본 음악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일본 음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이름저협은 일본 음악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의 발달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7년 2월 이름저협은 주로 악기를 다루는 음악 관련 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음원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저협은 학원 수강생이 연주하는 행위가 음악 저작권 관리상 연주권에 해당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연주권을 일반인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권리로 명기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야마하 음악교실과 같은 대형 악기업체가 운영하는 9천여 개 음악학원부터 징수한 뒤 개인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고 음악학원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학원 측은 이름저협이 주장하는 연주권이 듣는 이에게 예술성과 감동을 전달하려는 음악가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반론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생이 연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즐길 수 없는 것이므로 연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저협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음악학원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학원 측과 학생 측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어학, 체육 등 다른 분야로 수강생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음악학원들은 이름저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름저협과 일본 음악학원과의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음악교실의 잔입 2년, 주부로 위장. 이 전쟁에서 이름저협은 상상을 뛰어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름저협의 직원이 주부로 위장해 음악학원에 등록했고 2년 동안 레슨을 받으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 직원은 발표회까지 참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직원은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잔입 후 목격한 것을 진술했습니다. 이 직원은 법원 진술에서 레슨에서는 강사의 모범 연주와 학생의 연주가 교대로 행해졌습니다. 이름저협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미녀와 야수를 강사가 연주했을 때는 야마하가 준비한 반주 음원과 함께 연주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게 들려 마치 연주회장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반주와 연주로 인해 수강생을 비롯한 대중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준의 연주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소송은 2022년 10월 24일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음악교실에서 학생의 연주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과제곡의 연주는 이것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교사의 지시와 지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다. 이어서 학생의 연주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것으로 음악교실이 연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학생의 연주에 대해 음악교실로부터 사용료를 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음악학원에서 선생님의 연주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정됐고 이름저협은 기뻐했습니다. 저작권료 지불로 레슨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작은 학원과 개인 레슨을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수강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음악학원에서 교육을 위한 연주에도 저작권을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할 것입니다. 교재나 참고용 음원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레슨을 위한 연주에까지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클래식 음악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재즈와 대중음악입니다. 이것은 대중음악계의 미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음악학원에서 클래식을 제외한 음악은 재즈 화성을 공부하게 되고 주로 대중음악을 기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대중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학은 재즈 전공 음대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용음악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음악을 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음악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음악계로 진출하는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 대중음악계를 보면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위축, 인재 축소로 이어진다면 일본 대중음악은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면 저작권 협회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 이름저협은 애초에 성장하지도 않은 거위의 배를 미리 가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재즈 음반 판매량 1위, 풍부한 연주 인재 등 이런 일본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이런 부러움도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1977년 7월 뉴욕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 원자력 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25시간 동안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977년 뉴욕 대정전 사건입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으로 뒤덮이자 사람들의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뉴욕은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흑인들은 전자매장에서 고가의 DJ 장비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 이후 브롱스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힙합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대중화라는 것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본 저작권법과 달리 공연권 침해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들려줄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음악학원의 레슨 등에서 수강생이 연주하는 부분도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해당해 공연권이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활약하는 뮤지션들 모두 처음에는 누군가의 곡을 연습하거나 카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음악의 뜻을 둔 사람에게 연습곡만큼은 저작권료를 면제해줘도 좋지 않을까? 지불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음악 교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경비는 레슨비에 추가되는 것이어서 결국 간접적으로 저작권료를 내는 셈이 된다. 이름저협이 음악업계를 지켜나가려면 그 업계를 지탱할 앞으로의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학생을 대중으로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학생 연주는 기술 향상이 목적이라 저작권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음악교실 자체가 기술 향상이 목적이니 교사 연주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한 판결이다. 음악교육부터 쥐어 짜내려는 이름저협은 음악 문화를 쇠퇴시키고 싶은 거냐고 말하고 싶다.